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대출을 진행해드리다 보면은 좀 황당하게 거절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상담사 없이 혼자 진행하셨던 분들이 경험하셨던 걸 건데, 자금 용도 때문에 거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나중에 채권 추심할 거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용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변에 누구 빌려줄 거다, 아니면 주식할 거다, 코인 할 거다, 강원랜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나중에 채권 추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자금 용도가 들어와 버리면 대출 심사자들은 거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출 직전에 현금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대출을 신청해 놓고 대출이 승인나서 입금되기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텀이. 그러면 그 사이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어차피 대출은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 시간만 지나면 돈이 들어올 거니까 지금 빨리 급한 대로 이거 현금 서비스 잠깐 받았다가 대출 나오면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현금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금융사들은 대출을 내줄 때 마지막에 입금 직전에 이 사람의 신용 상태를 다시 한번 조회를 합니다. 동시에 여기저기 대출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심사가 끝나기 전에 현금 서비스를 받아버렸다. 그러면 최근 대출 발생건으로 그리고 당일 동시 대출 진행건으로 해서 대출이 거절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자, 그리고 더더욱 더 안타까운 또 거절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 심사하는 직원들은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 편이 아닙니다. 이 대출 심사자들이 하는 일은 대출 신청한 사람이 어떤 단점이 있는가,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는가를 캐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거절시키기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게 대출 심사자고요. 대출을 통과시켜 주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대출 심사자들은 신용 조회를 했을 때 보이는 것도 판단하지만 신용 조회로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 회생이나 신용 회복 이런 거를 하고 나면 한 3년 정도가 지나면은 공공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 공공 기록이 뭐냐? 이 사람 옛날에 개인 회생했어요. 신용 회복했어요. 이게 신용상의 기록이 남는데 그 자체가 지워지는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지워지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은 다른 금융사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이 심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거에 개인 회생을 했던 사람인지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은 있어요. 그러면 심사자 입장에서 유도신문을 합니다. 혹시 과거에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넌지시 던져봅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은 솔직하게 또 더 얘기를 해요. 아, 실은 제가 4년 전에 개인 회생 면책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뭐 2년 전에 신용 회복을 신청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바로 거절입니다. 그거 얘기하시는 순간 바로 대출이 거절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거절나는 경우. 대출 한도가 나왔는데 며칠씩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신용 상태는 매일매일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융사의 심사 규정도 매일 바뀌고요.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거 최근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이 대출 한도가 2,800인가 이렇게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 신용 점수가 560점입니다. 560점이면은 과거 기준이면 거의 8등급 수준입니다. 이 등급의 한도가 그 정도 나왔으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고민을 하시죠.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분 신용 점수가 하락이 됐어요. 며칠 있다가. 안 그래도 신용 점수가 안 좋았던 분이 거기서 더 하락하는 바람에 한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한도를 가지고는 대출을 받는 게 의미가 없어질 정도가 된 거죠. 결국은 대출 거절 난 거나 마찬가지겠죠. 대출을 못 받게 됐으니까. 자, 앞에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뭐 이어지는 상황이기도 한데, 야, 요즘 대출 어플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어플로 조회를 여러 군데 한다고 해서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조회 기록은 다 남습니다. 조회 기록이 많아지면은 이 과다 조회가 걸리고요. 과다 조회가 걸리면은 대출 한도가 나올 수 있는 금융사에서도 대출이 거절납니다. 금융사마다 조건들이 다 다른데 무분별하게 조회하시는 것보다는 내 조건에 딱 맞는 금융사 딱 세 곳만 선정하셔서 거기에서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자, 이 사회생활을 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남의 돈을 먹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 아실 겁니다. 돈을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리는 게 어디 쉽습니까? 힘들죠. 그리고 금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사한테 돈을 빌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출 받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이 대출이 거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으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